준우야 잘 들어. 너에게 하는 이야기야. 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 지인이 이 고민이 있어서 얼마 전에 이 고민을 저랑 술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이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특히 그런 일들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뭔가 상사가 나만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 나를 싫어하는 상사나 어떤 팀원을 만났을 때 우리는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죠. 그런 어려움이 심해졌을 경우에는 퇴사까지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악랄하면 뭔가 나를 따돌린다는 느낌을 받아서 되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사람의 성격에 따라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넌 싫어하려면 싫어해. 난 뭐 내가 알아서 할게. 난 알아서 잘 할 건데. 싫어해. 나도 너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뭐 전혀 문제가 없죠. 알아서 인생을 잘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냥 그분들의 방식대로 잘 하면 되는데, 이럴 때 문제가 되는 분들 중 하나는 그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는 것을 계속 의식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의식을 하면 할수록 해답이 사실 없죠. 왜 해답이 없냐면, 내가 정말 뭔가 잘못해서 저를 싫어하는 경우는 제가 잘못한 것을 잘 하면은 극복이 되겠지만, 우리가 흔히 그냥 무조건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는 이유가 딱히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들은 다 이유가 나름 있죠. 근데 그 이유라는 게, 그 이유가 해소된다고 해서 나를 싫어하는 마음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이유가 없다는 거기도 하거든요.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던 적이 있긴 해요. 특정한 사람이 저를 싫어한다기보다는 특정한 집단이 저를 그렇게 탐탁지 않나 한다라는 게 느껴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제가 옛날에 회사 인사팀에 있었을 때의 얘기인데, 처음에 입사했을 때부터 그렇게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인사팀이라는 곳이 원래 사람에 대한 평가가 되게 인색한 곳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엔 그랬어요. 제일 기분이 나쁘고 충격적이었던 것 중 하나가, 정말 신입사원일 때, 입사한 지 하루 이틀 됐을 때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는데, 제 자리가 화장실에 제일 먼 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는 그 동선 동안 많은 이제 동료들이나 뭐 선배들을 지나갈 거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저를 쳐다보는 게 정말로 느껴져요. 에이, 구라치지 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 진짜로 느끼고요. 이게 사실인 이유가, 그리고 나서 뭐 회식이나 이런 데 자리를 가면은 그 사람들이 저를 봤던 첫 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안 봤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봤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을 평가하기 좋아하는 곳이고, 직업병이라면 직업병이겠죠. 그런 곳에서 제가 처음에 실수 아닌 실수를 했어요. 뭐 어떤 실수냐면, 우리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여러 교육도 받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게 개선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고 얘기를 했던 분이 있었어요. 저는 고지고대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는 좀 개선이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이런 게 좀 더 좋아지면 우리가 교육을 더 잘 받고 좋은 사원이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저 빼고 모든 동기들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괜찮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만 뭔가 좀 모났다, 저 친구는 좀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평가를 받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채용과 관련된 일을 할 때, 제가 그쪽에 지원 업무로 가서 일을 좀 했었는데, 진짜 채용 시즌에 바쁘거든요. 그래서 막 밤 11시, 12시, 새벽 이렇게까지 일을 할 때가 되게 많았었는데, 지원으로 오신 담당자분들은 정시 퇴근을 하셨어요. 어쨌든 지원이고 본인의 메인 잡이 아니기 때문에 정시 퇴근을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저에 대한 평가가 안 좋았던 걸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앞섰어요. 그래서 남들은 6시에 정시 퇴근하는데, 저는 그 잡이 메인인 다른 선배들을 위해서 남아서 뭐 늦게까지 일을 하고 계속 배우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제가 뭐 사원이었으니까 그렇게 엄청 도움이 되지는 않았겠죠. 그치만 배우려고 하고, 그래도 옆에서 뭐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근데 제가 그 채용을 하는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어떠한 좋은 평가를 받지도 못했거든요. 그냥 저는 6시에 정시 퇴근한 사람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쟤들 책임감 없이 6시에 퇴근했다더라. 쟤들, 나는 선배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는데 그냥 대충이라고 대충 갔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저도 똑같이 들었어요. 제가 1시까지 남아서 하고 12시까지 남아서 한 이야기를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지 같은 기분이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또 1년, 2년 지나서는 제가 뭐 제 일을 잘 하고 있기도 했지만, 그냥 저를 좀 잘 인정해주고 저를 좋아하는 팀원들을 만나서 일을 했던 기간들도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그냥 평소에도 정시 퇴근을 많이 했고 휴가도 정말 많이 썼고 뭐 업무 중에도 팀원들이랑 같이 뭐 재밌게 일을 한 적도 많았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정시에 퇴근해도 그 누구도 저에 대한 평가를 안 좋게 하시는 분들이 없었고, 제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오히려 먼저 나서 설명을 많이 하셨고 저한테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했고 저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았어요. 이때 제가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그냥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만드는 일은 그냥 시간 낭비 같다고 솔직히 느끼게 됐어요. 왜냐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잘 보이려고 해도 그들 인생에서 저라는 사람의 비중은 너무 작기 때문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기억을 하지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들이 다른 부서를 가거나 또는 뭐 회사를 나가거나 뭐 또는 제가 다른 부서로 가고 다른 회사를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기억도 못할 그냥 남이에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아둥바둥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뭐 다른 가족 또는 연인 뭐 이런 관계들까지 망쳐가면서 거기 집착을 하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일이라는 거죠. 도대체 그들이 나의 인생이 뭔데? 어차피 그냥 잠깐 지나가는 사람이 전부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수 있어요. 물론 내가 정말로 업무적으로 잘못한 게 있고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레벨업을 해야죠. 그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해야 될 업무를 충분히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다면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너무 집착을 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거나 술자리에 따라가가지고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애쓰는 그 짓을 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아까 제가 잠시 예를 들었죠. 저는 시간이 좀 지나서 좋은 팀원들과 좋은 상사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때 저는 제 할 일만 충분히 잘해도 좋은 인정을 받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앞서서 제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저를 싫어하는 상사들과 있는 그 관계 속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썼다면 저는 사람들에게 이미 혐오의 감정이 생겼고 제가 이 조직에 대한 반감이 많이 생겨서 이 조직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겠죠. 그리고 더 많이 지쳤겠죠. 그래서 저를 좋아해 줄 수 있는 분들, 저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분들과 함께 하면서도 저는 감정적으로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일적으로도 집중을 하지 못하거나 잘하려는 노력하지 않게 될 거라서 당연히 인정을 또 받지 못하게 되겠죠.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효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 때 시간을 많이 쓰면 더 많은 성과가 나고요. 내가 잘하지 못할 때 많은 시간을 쓰면 사실은 성과가 나지 않는데 시간만 많이 써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뭐 이게 또 하나의 예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또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이제 AI를 많이 쓰고 있다 보니까 토큰이라는 게 저의 인생에 되게 중요한 어떤 수단이 되었죠. 그래서 토큰이 있을 때 일을 저는 많이 합니다. AI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사실 뭐 제가 혼자 일하는 것보다 2명, 3명 일하는 만큼의 효율을 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집중해서 일을 하는 게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하루 8시간 일을 한다고 하면 토큰이 있는 5시간 동안은 정말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요. 1시간 정도는 그냥 쉬기도 하고요. 또 2시간 정도는 집중력을 덜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8시간을 일했을 때 토큰이 없는 상태에서 8시간 일하는 것보다 2-3배 성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를 무조건적으로 싫어하는 상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는 그런 일들은 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쉬어가세요. 토큰이 만료된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쉬는 거죠. 좀 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냥 그렇게 쉬세요. 그러다 보면 그 시간이 조금 지나갈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당연히 해야죠. 그 이상을 저는 하지 말라는 거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된다고요. 대신 그렇게 아낀 에너지로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좋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더 많은 에너지를 쓰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인생은 길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고 우리가 해야 할 프로젝트도 많아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거나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될 거라는 절망적인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킵하는 그런 인생의 팁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준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 지인들의 이야기와 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인생에 고민해보면 좋은 이야기들을 팟캐스트 형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